네, 다음으로는 경제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그널에 반등한 제약바이오 드디어 봄이 왔을까요? 역시나 하락장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 두각도 드러내고 있고요. 또 대형주들은 이 낙폭 자체가 별로 크지도 않아가지고 요즘의 주도주라는 점이 상당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들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봤을 때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제약 쪽은 오늘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보면 될까요? 지금 대형주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의 좀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우선 다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일부 이슈가 있는 쪽이라든지 혹은 대형단 쪽에서의 조금 더 선별적으로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지난 11월부터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제 뭐 작년 한 해 움직였던 섹터를 돌아보게 되면 반도체 움직였고 2차 전지 움직였고 자동차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섹터가 바이오였다는 것.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12월부터 좀 불을 뿜면서 1월에도 좀 달려줬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바이오 섹터 주가의 위치가 낮은 편의 위치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좀 최근에 나오고 있던 이야기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혹은 M&A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꿈을 먹는 산업이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라든지 M&A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은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보다는 웅크리는 전략을 많이 취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성장주 쪽에선 바이오 섹터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물론 바이오 섹터 각 기업마다 실적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형주 단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적인 산업이 모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게 관련했을 때 이미 차익 매물이 나온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혹은 단기로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흔들리자마자 갑자기 급락하는 현상을 네. 어제부터 보였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이미 수익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만큼 최근에 그 시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별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죠. 오는 12일에 상장을 할 예정이 또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약 쪽으로도 기대감이 그 후속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이슈부터 함께 좀 봐주세요. 셀트리온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크게 관심이 가지고 있는 쪽이 합병에 대한 이슈. 물론 관련했을 때 이 이슈가 작년부터 기대감이 모아지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 기대감이 한껏 움켜쥐면서
이슈가 터지면서 폭발했다.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도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큰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 전보다 더 많아지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셀트리온 제약과 다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의 주가 흐름은 조금 차익이 좀 전거래 종가보다 약간 낮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이 주가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익이 첫 번째로는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점. 아무래도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 구조 자체가 일원화가 되고 원가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거래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가 되면서 기업 투명성이 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계속 기대감을 안고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통합 셀트리온이 12일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네.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미리 선취매를 하신 분들은 합병이 되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는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단기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점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셀트리온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합병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산업 자체가 성장세고 가속화가 나와주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램시마라든지 램시마 SC 같은 경우 합산 점유율이 거의 70%를 가까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 점유율이 30%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이 2월에 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 SCL을 미국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출시를 하는 제품 자체가 피하 제형인데 기존의 정맥 주사 대비했을 때 사용량 굉장히 편한데 유일한 피하 주사 제형이다 보니까 약값을 더 올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품 한 대를 더 팔더라도 원가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휘가 유일한입니다. 네. 유일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거기에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목표라든지 혹은 비전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께서 말을 굉장히 잘 하세요.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고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굉장히 재치 있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저는 바이오 섹터에서 그런 CEO가 있다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목표를 가지고 꿈이 있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식 같은 경우엔 꿈을 먹고 들어가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줄 수만 있다면 주가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후속 파이프라인도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는 네. 전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로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일 이후에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을 하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온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좀 늦지는 않다. 다만 지금 셀트리온 매도를 하세요.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 같고 이렇게 대형주들도 그렇긴 하지만 오늘 중소형 종목들도 몇 가지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 저희가 항상 테마가 있잖아요.
올랐잖아요. 예전에는 면역 강암제, 뭐 코로나 때는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바이오 쪽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저희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비만 치료제. 네.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난 2, 3년 동안 바이오 섹터 재미가 없었어요. 네. 작년에 좀 의미 있게 올랐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건데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이 간다는 거죠.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특히 우리 소비자들은 없어서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은 올해 역시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삶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삶의 질이라든지 조금 더 편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ADC 쪽에서의 급붕상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존 항암제랑 다르게 표적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표적으로 종양을 공격하게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투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ADC 관련 M&A라든지 지분 투자 내용이라든지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내용들은 지난주에 좀 주가가 선 반영되면서 뛰어오른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네. 이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글로벌 트렌드는 저는 1월 달에 결정을 짓는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흐름들은 올해 역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쪽은 AI라는 점. 네. 물론 AI 섹터가 지난해에도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루닛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AI 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쪽이 아니라 신약 개발 쪽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루닛, 비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고점 라인에서 약간 쉬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AI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혹은 M7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산업 쪽에서 AI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신약 개발하는데 비용이라든지 기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서 임상에 성공을 했다 혹은 신약이 개발했다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비용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고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인데 AI 신약 플랫폼으로 하게 되면 이 기간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것은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더라도 AI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총 3개 정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에서는 비만 치료제 지난해에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DC도 최근에 굉장히 좀 부상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AI 관련 종목들 또 이렇게 의료 쪽과 접합이 됐다면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아무래도 제일 접근하기가 좀 덜 부담스러운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떤 식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워낙 주가의 위치가 워낙 낮다 보니 뭐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네. 이제는 실적이 잘 찍히는 쪽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관련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대형주 쪽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3월로 가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실적으로 끌어내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 뜻은 실적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지금 접근을 할 때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주 위주로 조금 더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 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야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실적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고 있죠. 혹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위치가 아래에 있죠. 네. 이런 쪽을 조금 더 선별해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탄탄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느 쪽에서 보실까요? 네, 저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한 기업이 없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AI로 인해서 신약 개발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개발 기간도 줄어들고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뜻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약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 약들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자체는 수주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적 굉장히 탄탄합니다. 실적 올해 작년 영업이익 1조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관련했을 때 4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동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풀가동 진행을 하고 있고 4공장 가동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인식도는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점은 가동 5공장, 6공장을 가동하려고 건설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주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 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위탁 생산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캐팔 증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5공장, 6공장을 착공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매출도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는 좀 단기 반등이 있었고 물론 좀 긴 3년이나 뭐 1년 이런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이긴 한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수익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단기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해도 네. 최근 차트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17% 정도입니다. 네. 30%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로 접근을 하고 최근 아직까지 덜 오른 대형주로 접근을 하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120선이라는 그 심리적 저항대를 뚫고 네.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이평선 정배열 그리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접근을 해도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다만 대형주인 만큼
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100% 들어가라라는 입장보다는 5일선 부근으로 해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접근하셔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적인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제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